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한데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시도하려다가 포기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공적인 사람들의 스펙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나 대기업 출신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스펙 때문에 성공했다기보다는 명문대와 대기업을 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뭐 100% 모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명문대와 대기업을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을 굉장히 동경하고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배움을 얻을 때, 아, 이 사람들한테 배우면 나도 어느 정도 뭔가 잘할 수 있겠지 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인데 학벌이나 그런 스펙에 눌려서 나랑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런 사람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스펙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스펙을 만들어가는 그 방향성 있는 노력을 잘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좋은 스펙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까요? 바로 별다른 스펙이 없어도 고객에게 주는 가치와 감동이 명확하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이 왔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롤모델을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스펙을 봤는데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스펙을 딱 봤는데 서울대나 고려대 출신이면 역시 명문대였구만 이러면서 딱 의욕이 꺾여버려요. 사람은 누구나 나랑 비슷한 환경 또는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그거를 극복하고 잘된 사람들을 보면 대리만족 느끼거든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얻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역경을 뚫고 올라온 성공을 보며 자신감 좀 얻으면서 막상 내가 시작하려고 하면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없다, 뭐 도구가 변변치 않다 이런 핑계 대면서 행동은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마음을 못 먹으니까 행동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시도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사례를 찾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맨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례가 참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신생기업들이 정착하기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런 사례도 찾아보기 참 어렵거든요. 너무나 스펙에 치중된 구조다 보니까 스펙 없는 사람들이 도전 자체를 되게 꺼린단 말이죠. 마음은 뭔가 하고 싶고 누군가가 아무것도 없는 맹땅에서 성공하는 건 동경하면서도 나한테는 되게 각박하게 굴어요. 나는 스펙이 없어서 시도를 못할 거야 라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걸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있는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아닌 타인의 선택을 대신해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기업에 들어가고 어떤 특정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지 인생에 제대로 된 길을 간다고 스스로 그 틀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방향성이 정확하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선택은 사실 실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선택이라는 행동이 없으면 실패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펙 없이 뭔가 시도하려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뭐 스펙도 없는데 뭘 한다고 저러노? 라고 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욕먹을 수 있어요. 욕먹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그런 역경을 이겨낸 성공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대중을 상대로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소수의 나의 방향과 같은 사람들과 일을 하면 되고 그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학력이라든지 그런 스펙에 눌릴 필요가 없는 게, 학력 쌓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본질적인 목적은 지식을 쌓는 거예요. 지금 AI 등장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식의 격차가 명령 프롬프트 한 번이면 완전히 해소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아무리 복잡한 질문 또는 문제라도 내가 이해까지 못하더라도 결과는 얻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공부해서 결과를 도출한 게 아니라 질문만 잘하면 답변을 다 해주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전처럼 우리가 그런 논리와 원리를 파악해서 책을 뒤져보고 내가 정리하고 그걸 막 도입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시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데이터가 정말 많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아이템을 개발하고 시도하려고 해도 사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거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거를 재가공하고 좀 더 편리성을 더하고 거기에 가치와 감동을 냈을 때 소비자들이 나를 찾아주는 거지, 그런 방법으로 돈이라는 가치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게 AI만큼 사람이 잘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A, B라는 각각의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해도 누가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냐보다는 누가 더 나의 문제를 공감하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도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시잖아요. 자,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하나? 이제 바로 협업입니다. 협업. 누가 머리에 뭘 더 쌓아서 시험을 잘 치냐라는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누가 더 나은 사람들을 잘 만나서 이 하나의 그룹이 더 나은 방향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잘 나아가냐, 이제 그런 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저 또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랑 현재도 함께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트너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도 더 멀리 더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교육 사업을 추가로 하는 데는 더 좋은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핏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더 멀리 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제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고요. 내용을 좀 요약드리면, 이제 스펙이 중요한 시대에 경쟁이 주가 되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결이 좀 맞고 방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AI를 통해서 좀 더 똑똑해지고 스펙으로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더 잘 해결해주고 감동을 주느냐, 그게 핵심 가치가 됐다는 겁니다.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AI가 생산한 결과물을 누가 더 현명하게 선택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거예요. 지금 GPT한테 뭔가 질문을 해도 한 번씩 A, B 답안지 2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결과물은 산출할 테니 사람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뭘 더 현명하게 선택하느냐, 그 역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노동 대비 생산하는 일은 향후 뭐 5년, 10년 안에 다 뺏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AI가 이 자리를 대체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팀이 필요한 거고, 지식보다는 더욱더 행동, 실행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 AI 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물어보면 가공해서 재생산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지식을 쌓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AI가 대신해주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행동으로 전환해서 결과물을 실제 현실 세계에서 내보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를 아껴서 행동으로 결과물로 산출하자. 그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핵심 방향성이라는 거거든요. 또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사명이라든지 그리고 믿음의 단계는 제 네이버 카페에 적어둔 글이라든지 다른 영상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우리가 미래에 좀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개념, 이런 거에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으시면 좀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좀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